저는 간호사여서 이제 SDG에서 3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번이 모두가 건강한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건강한 삶인데 SDG 자체가 MDG랑 다른 이유가 개도국 선진국의 차이가 없이 모든 나라가 다 적용할 수 있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모두가 건강한 삶은 저도 해당이 되고 또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아동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여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적어봤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요새 많이 뜨고 있죠. 아이슬란드의 영아 사망률이 신생아가 1000명당 2명이 죽는 동안에 모잠비크의 아동은 1000명당 120명이 죽는다. 이게 엄청난 큰 차이죠. 그래서 모잠비크에 태어난 아이가 생후 1살 이전에 죽을 확률이 아이슬란드에서는 60배가 높은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수치적으로 좀 이게 되게 와닿을 수 있는 거는 대부분 수치적으로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이게 도표나 지도나 이런 걸로 보여줄 건데, 제가 오늘 지금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스웨덴의 모성 사망률은 17,400명당 1명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8명 중 1명이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또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출산한 다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망할 확률이 2,500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건강 불평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가장 와닿는 아동 보건이죠. 그래서 매년 630만 명이 죽는데 이제 그 아동들이 5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중에는 40%는 1살 이전에 죽고, 그 죽는 이유가 보면은 비위생적인 주택 환경 때문에 호흡기 질환. 아이들은 이제 되게 대단한 거로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폐렴이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 정말 많고, 또 뭐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설사거든요. 저희는 설사가 대수롭지 않은 질병인데 아이들 그 화장실이나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는 아이들한테는 설사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겪는 일이잖아요, 설사는. 근데 본인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설사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 있고 기침, 감기 걸려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좀 와닿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먼 얘기죠.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만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유는 있어요. 영양 불균형도 있고 영양 부족도 있고. 사실은 요새 이제 푸드뱅크에서 많이 주기 때문에 영양 개선은 많이 됐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 건 아이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나중에 말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이유, 그러면 조치들이 뭐가 있겠냐라고 하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해주냐 보건 분야에서는 아이들 체온보호, 이것 때문에 왜 저희 모자 떠서 보내는 거 한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모유수유, 그래서 모유수유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 그리고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충 시기, 뭐 젖이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정말 아이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렴부균이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이거 우리나라에선 100% 거의 다 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전혀 없죠, 예방접종이라는 접근성이. 그래서 이런 항생제 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설사 치료, 설사는 대부분 잘 물과 전해질이 잘 보충이 되면 치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다. 무엇보다 이제 깨끗한 화장실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식수, 수질 개선, 깨끗한 화장실, 위생교육,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제 제가 나중에 할게 이런 내용인데, 내가 보건교사가 된다면 아이들한테 그 역할을 주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건교사가 돼서 너희가 보건교육을 받아보지 않았냐,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이제 그런 교육을 해주시잖아요. 손교육도 해주시고 손 씻기, 뭐 이 닦기, 뭐 이런 교육을 이미 다 받아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건교사가 된다면 그 아이들한테 뭐 한 지역을 정해주겠죠. 저는 이제 몽골이 되겠지만 몽골의 어떤 시골에 있는 아이한테 어떤 걸 가르쳐주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 아까 말했던 그 위의 주제들 중에 이런 우리가 아동을 살릴 수 있는 조치들 중에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봐라.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주 어렵지 않아도 되고 간단해도 되니까 뭐 2학기는 너희가 다 할 줄 아니까 2학기 수업을 너희가 가르쳐준다면 어떻게 하겠니?
손 닦는 수업은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아이들이 그 보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SDG의 보건 이슈 중에는 이제 코이카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소외 열대질병인데, 이제 소외 열대질병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에 많이 없어진 그 기생충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이들이 이 기생충 얘기하면 엄청 흥분해요. 그 사진을 보면은 저희도 흥분하거든요. 막 그 사진에 이렇게 길쭉한 1m짜리 막 해충 이런 게 나오면 엄청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 열대질병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희도 대면 검사 다 했었고 요즘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가난했고 우리도 그 열대질병을 알았지만 그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구충약 하나로 500원짜리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공감을 나눌 수 있고, 또 보건안보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작년에 저희가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동에 갔다 온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또 일본이 갑자기 중국이 막 위축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다 문제다. 그래서 일본에 뭐 지진이 나고 일본의 그 원전의 문제들이, 그 재난이 우리에게도 재난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재난과 감염의 질환의 문제들이 모두의 이슈가 된다, 전 세계 이슈가 된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이거는 대부분 만성질환이에요. 당뇨, 고혈압인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좀 와닿기가 힘들어요. 노인들이 겪는 질병이어가지고. 그리고 말라리아나 결핵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나 결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말라리아는 약간 북한이랑 문제가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핵이나 말라리아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에도 이런 게 있다. 국내에도 결핵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약만 먹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꾸준히 약만 먹으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약을 끊어서 중간에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나도 걸릴 수 있다. 지나가다 누가 침 뱉으면은 그 침에서 내가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요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다 다루진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코이카에서 최근에 이제 SDG로 다루고자 하는 보건 이슈는 이런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진짜 사소한 일부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 개인이 하나씩 적어보고 그걸 쭉 칠판에 붙여놓고서 한번 얘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다양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건교사가 돼서 몽골의 한 지역에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떤 걸 가르쳐주고 싶냐라고 해서 보건교사가 되게끔, 이 친구들이 가르쳐줄 수 있게끔 간단한 뭐 동영상이나 PPT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끔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제 번외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까지 논문을 쓰고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 해외봉사단원의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저희 코이카 단원도 현재 나가 있는 단원들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글로벌 역량이나 아니면 심리적 안정감이 다른 조사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확실히 글로벌 역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주재원들은 이제 저희보다 약간 더 나은 환경에 가는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훨씬 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주재원들보다 글로벌 역량이 훨씬 높더라고요. 이거 뭐 이문화를 수용하거나 어디 가서나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 외국인들과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단원들한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시민교육 할 때 제가 전후 사전조사를 좀 하면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했다는 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글로벌 역량에 대한 체크는 대학들마다 많이 만들었어요. 한동안 그 글로벌 인적자원 그 전형을 만들어서 대학에서 영어 잘하는 친구들, 뭐 능력이 좋은 친구들 많이 뽑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만든 도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전후로다가 저희가 교육을 하고 나서의 그 평가를 할 때 이 친구의 글로벌 역량에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줬다라는 걸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으면 좋겠다고 이 번역편은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보건실 분들이라서 너무 멋지시네요. 몽골은 저는 이제 70년대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때 당시 우리가 소련의 이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몽골 관계가 한 40-50년 이제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예방 접종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몽골에서 교사 교로를 오신 분들이 젊으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지금이 몽골에 작년도 홍역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어머 이럴 리가 있나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88년에 고소령이 이제 가버치밀 저기 나눠져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원을 해야되는지 뭐 계약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 87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다 예방 접종 못 받으신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독재자 시대에 태어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거기 보통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이렇게 그때 커갔었는데 오히려 그때서는 보건 의료 안전됐었어요. 그 후에 나라가 이제 다시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로 바꿨더니 뭐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모든 거 이렇게 발전이 돼서 현상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때는 사람도 이제 아이들이나 뭐 학생이나 그 올바르게 이제 갑자기 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분들도 이제 향상되거나 안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엄청 많았었거든요. 저는 시골에 대해서 전 도시에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시골에 정말 이 보건이나 이렇게 안전되지 않았던 걸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완전 시골에 있었는데 그 시골 안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되게 컸어요. 아직 그 폐쇄식 화장실을 쓰니까 그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쓸만한 그 화장실에 아이들도 가고 어른들도 가고 그런데 이 구충제를 이 집을 하나만 먹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동네가 한 화장실을 쓰는데 구충제를 온 동네 다 먹여야지 이 회충에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건팀 올 때마다 병원팀 올 때마다 구충제를 1000개 이상 가져오시면 저희가 300가구니까 다 먹고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된다. 왜냐면은 요양원에 있는 화장실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와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요양원에 와서 씻고 싶고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이들도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은 거죠. 학교에서도 똑같은 화장실을 쓰고 이제 뭐 손 씻기를 아무리 가르쳐도 대변에서 옮겨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직 그런 빵이나 이런 건데 그럼 손은 그냥 저희도 집어 먹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 감염되기가 너무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손 씻기나 화장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거기 이제 저희도 그렇지만 술 돌려 마시는 문화가 꽤 많아요. 저희랑 비슷한 문화가 꽤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염에 대해서 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B형, C형 간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술잔 이런 거를 통해서도 많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각자 먹는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도 있죠. 처음에 SDS에 관련돼서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잠깐 보여줬는데 우리가 아마 세계 시민 교육을 하려면은 사실 지난번에 경주에서 했던 게 그 경주 포럼 자체가 세계 시민 교육 4번 교육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유엔이나 이런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 SDGs의 주제꼴에 맞는 그 교육이 이렇게 하나씩만 정해준다고 해도 아마 충분히 그 세계 시민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고 그렇게 주제를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3번 건강 보건 이런 거네 그러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알기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극에 아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UCC 어떻게 보면 영상 만드는 거 나중에 그렇게 역할극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 부강중학교인가요? 네. 뭐 이런 데들은 사실 그 영상을 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데들은 그런 교육이 들어가서 오히려 나중에는 결과물도 진짜 뭐 PPT도 좋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아까 우리 봤지만 애들 상황극 같은 거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한 가지 저기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건에 관련해서 홍보 이런 걸 떠나서 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오늘 되게 지금 간단하게 만든 영상이라 좀 그렇게. 근데 너무 짧은 시간에 잘 만들어 대단하시다.
거기에 진짜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 정신 없으면 그게 푹 빠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저희 이 SDG 고래 복원에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랑 흡연 음주가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면 아이들은 사실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문제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예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교육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교통사고, 음주, 흡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이제 교육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적점으로 해서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도 금연에 관련된 거 엄청 네. 교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 예산이 엄청 많이 떨어졌대요. 금연 관련해서 그 교육이 많이 펌을 많이 생긴다고. 네. 학교마다 무조건 그게 몇 시간씩 있대요. 맞아요. 그리고 금연교육 하는 것도 하나 할까요? 여기 사실 저희는 그 회사 차원에서 금연 영화제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나중에 접목되면은 큰 기업 비밀을 우리 오픈하시면 국제 영화제로 해서 지금 사실 준비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기 안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다른 접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상금도 있더라고요. 그 금연교육에 참가를 하면 그 참가를 해서 뭐 아이들이 이제 작품을 해야 되지 거기에서 1등을 하면 그 반 아이들이 이제 상금을 받아요. 그걸로 받아서 엄청 그 동기가 이제 아이들이 그럼 우리 반이 그걸로 받아서 그게 아이들이 정말 그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엄청 예쁘게 약간 그 중학교처럼 아이들은 자유롭게 장애적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셔서 성공적이었어요.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그 우리가 아이라고 할 때 쓰면 좋은 팁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그것도 되게 좋고 내가 만약에 뭐 보건교사가 된다면이라는 어떤 설정을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자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정점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사실 변화도 중요한데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결과물도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우리 설문지 조사해가지고 측량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좀 맡아서 그 키트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도구는 이제 제가 어디에서 어떤 논문에서 해서 이런 거로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성인 대상으로 한 거라서 이제 이전에 하셨던 이제 대학생들 입학 전형으로다가 받았던 그런 내용으로다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평가도 이런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만든 평가도로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약간 객관적이면서 또 약간 다른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애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아까 왜 진짜 나는 이런 게 시민교육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국가 간의 불평등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낀 설사와 사람들이 다른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 설사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완전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교육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시민교육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나라는 어쩌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알아야 되고 이게 뭐 특산품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너무 절실하잖아요. 설사 또는 뭐 감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나 깨끗하고 준비된 상황에 살기 때문에 저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호흡기 질환을 죽는 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뭐 가습기는 사실은 우리가 더 써서 죽는 거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이런 이게 보건교육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되게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너무 좀 지역적이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어요. SDG 중에 17개 중에 한 부분만 따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난과 뭔가 뭐 이런 걸 다 엮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네, 되게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안에서 우리가 수업을 40분 안에 하고 또 1시간에 이걸 관련된 거를 애들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만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입니다. 저도 한마디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글로벌 시민 역량 이거
체크해주고 이러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한테 네. 그 부분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글로벌 시민이라는 그 요소가 네. 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내가 세계 시민인데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계 시민 역량에는 도전 정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문화 수용력, 그다음에 인지적 유연성, 대인 유연성 뭐 이런 거거든요. 난 남이 싫은 소리를 해도 잘 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요거